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예, 을지문덕 좋습니다. 이거 다들 재밌었나 봐요. 유튜브 반응도 좋고요. 예. 여러분들 을지문덕 잘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을지문덕은 한 번에 안 되겠더라고요. 또 두 번을 준비하면서 을지문덕이 우리가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이고요. 또 을지문덕에 대해서 나라에서 잘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 요즘 말로 하면 북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고구려 쪽 이야기인데.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오늘은 고구마 제로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애써 고구마 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싶은 말 100만 개 있는데 고구마 한 개라도 넣으면 폭발할까 봐. 예,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뉴스만 보면 뉴스가 고구마잖아. 그렇죠? 예, 인문학 강의조차 고구마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오늘 제목 삼국사기와 을지문덕 2. 삼국사기 을지문덕 2. 지난주에 을지문덕 나누면서 장로님께서 삼국사기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삼국사기와 을지문덕. 여러분 삼국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는 거 다 또 얘기해 보세요. 자, 시험에 많이 나왔어 이거. 아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예, 김부식이 있었다 또.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인기가 많다? 삼국사기가? 아니, 오히려 인기 없었어요. 삼국사기는 오해를 많이 당한 책이에요. 오해를. 오늘은 그 오해 푸는 날이에요. 먼저 삼국사기. 자, 1145년 고려 인종의 지시로 김부식이 총 책임을 지고 총 11명이 대간들이 집필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삼국사기는 개인이 쓴 게 아니라고요. 국가사업이었다고요. 고려시대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국가 단위 산업으로 진행한 게 바로 삼국사기 집필이에요. 그 당시 김부식의 그 직위는 영의정이었어요. 영의정. 우리말로 하면 영의정이었는데 은퇴하면서 너 이거 써라고 왕이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부식이 11명의 대간. 여러분 대간이 뭐 하는 사람인지 기억나십니까? 저 조선시대 하면서 인문학 강의 때 했는데 대간. 아니에요. 그거 이제 사소고. 네. 사관이고 비슷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는 사람들. 예, 가난한 사람. 사관원도 기억나시죠? 왕 옆에서 툭하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유일하게 업무 중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사람들. 왕이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그러면 술 한잔 하고 약간 알딸딸해 가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왕에게 막 그랬던 사람들. 사관원 기억하시죠? 왕에게 척을 쥐고 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관원이에요. 그 대간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왕의 이런 걸 비판하고 혹은 고위 관료를 비판하는 사람을 대간이라 그랬어요. 고려시대에. 즉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엄청나게 유교 성리학 논리를 빠삭해 있으면서 왕이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질하는 사람들.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할게요. 철학자 중에서 대놓고 나와서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을 11명을 모아서 삼국사기를 쓰게 만들었어요. 전국에 가서 우리 다 자료 갖고 와. 삼국사기 쓰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는요.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사입니다. 정사. 이게 중요하면 정사. 그리고요. 삼국사기는 한두 권이 아니에요. 총 10권이에요. 우리 책으로 보면. 근데 정확히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50권 10책이라고 불러요. 처음에 쓸 때는 50권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책으로 묶으면서 10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이에요. 총 10권이고요. 기전체. 요 기전체가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외우세요. 기전체. 기전체는요 뭐냐? 사기와 열전을 더하는 거예요. 사기의 기, 열전의 전. 사기는 황제의 이야기를 뜻해요. 사기는 황제의 이야기를 연도 순서대로 쭉 적은 게 사기예요. 근데
역사서에 보면 황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인, 왕이 아니지만 위인이 있죠. 이들을 위해서 열전이라는 걸 만들어요. 열전. 열전은 인물이에요. 인물. 위인전. 이해되십니까? 이 사기와 열전을 더한 걸 기전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 기전체로 왕의 이야기가 있고 또 위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되게 멋있어요. 논어에 보면 군자 불어 괴력 난신 수리 부작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건 한 대학교 시험에 나와요. 이게 뭐냐? 군자는 괴이한 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적을 뿐 새로운 것도 지어내지 않는다. 이게 논어편에 나와요. 그래서 삼국사기는 이 군자 불어 괴력 난신 수리 부작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져 집필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삼국시대 보면은 신기한 이야기 되게 많죠. 그거를 요즘 말하는 판타지, 그거를 기라 그래요. 기. 그래서 그 기를 전혀 전하지 않아요. 뭐만 전하느냐? 논리적으로 맞고 우리가 증명한 거, 팩트 체크한 것만 적는다. 그리고 더 이상 추가하지 않는다. 제발 우리나라 기레기 놈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상한 거 하니까 기레기 소리 듣잖아. 그런데 벌써 김부식은요,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군자 불어 괴력 난신 수리 부작이라는 원칙으로 삼국사기를 적었습니다. 참 멋진 분이시죠. 그러면 삼국사기와 늘 비교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삼국유사는 2권이에요. 단 2권. 누가 지었습니까? 일연이라는 스님이 혼자 지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삼국사기가 지어지고 약 90년 100년 지나서 삼국유사는요, 유사, 남겨진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즉 삼국사기에 빠진 내용들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판타지가 많아요. 삼국유사는 기이한 이야기들, 삼국사기에서 다 빼버린 거 있죠. 그게 삼국유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정사고요, 삼국유사는 야사나 전설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삼국사기에 대한 오해가 어마무시합니다. 왜 오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안 읽어봐서 그래. 삼국사기를. 삼국사기 어디서 읽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보면요, 한국학중앙연구소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에 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 또 읽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거 삼국사기를 3권짜리를 읽은 적 있었어요. 몇 번 읽었어요. 되게 재밌었고요. 근데 지루한 것도 되게 많아요. 왜 오해가 생기느냐? 결론은 안 읽어봐서입니다. 볼게요. 신라 우선주의다. 삼국사기가 신라 우선주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많이 해요.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바로 신채호 선생님. 조선상고사라는 곳에 많이 했어요. 신라 우선주의,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막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게 큰 오해입니다. 왜냐?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본기 12권이 있어요. 12권이에요. 총 책 분량이. 그리고 고구려 본기 10권, 백제 본기 6권. 맞네. 신라 중심이네. 하지만 백제는 6권을 썼지만 신라는 12권을 썼지만 신라는 936년간이에요. 이해되세요? 거의 1000년 가깝게 신라가 있었는데 12권 쓴 거예요. 고구려는요 668년 있었는데 10권 쓴 겁니다. 백제는 660년 있었는데 6권 쓴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했죠. 백제는요 한 권당 110년의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띄엄띄엄 쓴 거예요. 백제는. 왜 띄엄띄엄 썼는지 아십니까? 남은 게 없어요. 사료가 없어. 자료가 없어. 쓰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 왜냐? 우리나라에 한자가 들어온 게 삼국 말기거든요. 기록할 문자가 없고 있다 해도 수많은 전란으로 다 없어졌고. 그리고 고구려는요 한 권당 67년. 되게 자세하게 쓴 거죠. 예, 67년 동안 한 권을 써요. 신라는 78년당 한 권을 쓰고. 오히려 신라 중심이 아니라 고구려 중심이에요. 이해되시죠?
신라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책이 많은 거라고. 그래서 이번엔 정량 비교를 해봤죠. 특정 날짜 AD 500년경을 딱 잘랐어요. AD 500년경까지 신라는 단 3권밖에 안 썼어요. 신라 이야기는. 근데 고구려는 7권이나 돼요. 이때가 전성기였거든요. 고구려에. 광개토대왕 나오고 막 이럴 때. 예. 그리고 백제봉기 4권. 오히려 AD 500년도까지는요. 신라를 홀대했어요. 실제 신라가 제일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라에 대해서. 자, 신라 우선주의가 아니라 어디 우선주의입니까? 오히려. 그렇죠. 고구려 우선주의예요. 한국 사기는. 이해되십니까? 요거? 예, 그리고 사대주의다. 사대주의다. 중국을 칭송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사대주의라고. 안 읽어봐서 그래요. 안 읽어봐서. 자, 삼국지 아시죠? 중국의 삼국지. 근데 삼국지 연의가 나관중이 지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거 말고 정사 삼국지.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예, 이 삼국지에 보면 위, 본기, 초고, 열전. 자, 아까 기전체가 사기와 열전 합친 거라 그랬죠. 사기는 뭐라고요? 황제, 황제. 열전은요? 위인, 신하들, 신하들. 근데 삼국지 정사 삼국지에 보면요. 위는 본기예요. 왜냐 위나라 조조가 통일했거든요. 그 아들 때에서. 그러니까 위는 본기고 촉오는 열전이에요. 즉 유비는 열전에 들어가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위나라는 황제고 촉오는 신하라는 소리예요. 위진 정통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해되시죠? 그리고 고려사, 우리나라 고려 역사에 보면 이 다 열전, 세가예요. 고려의 왕들을 다 열전에 넣어놨다고요. 고려가 그 속국이라, 중국의 속국이라는 그런 시각에 쓴 게 고려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삼국 사기는요.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이거 좀 대단한 겁니다. 고구려도 본기래요. 즉 황제 이야기래요. 백제도 황제 이야기, 신라도 황제 이야기래요. 이해되십니까? 원래 이거를 신라가 통일하고 신라 우선주의로 했잖아요. 그러면 신라 본기, 고구려 열전, 백제 열전 이래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고구려, 신라, 백제 모두가 다 황제 본기래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즉 이거 고려 시대 때 지은 거잖아요. 우리 고려는 통일신라를 그대로 계승했지만 통일신라 전에는 삼국,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는데 이 세 나라 역시 우리나라의 근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나라가 각각 제후국, 각각 신하가 아니라 모두 다 황제였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해동천하관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세요. 해동천하관. 중화사상 아시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그리고 거기가 천하고 내가 천자고 남들은 다 동이 이렇게 다 오랑캐라고. 그런데 이 삼국 사기를 지은 김부식과 그 당시에는요. 해동천하관을 지은 거예요. 신라도 황제급이고 고구려도 황제급이고 백제도 황제급이야. 그리고 고구려, 야 니네 고구려한테 몇 번 발렸냐? 어? 수양제 까불다가 을지문왕한테 확 맞고 수나라 망해버렸지. 당나라 당태종 나중에 나와요. 니네 쳐들어왔다가 안시성전투에서 엄청 패하고 당태종이 유언처럼 남겨요. 다시는 고구려를 터져가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니네만 황제냐? 우리도 황제야. 너 니네 그 천하에서 살아. 우리 해동천하가 따로 있어. 우리 여기서 살을게. 이걸 해동천하관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입각해 쓴 게 바로 삼국사기예요. 사대주의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독립의 의지를 갖고 쓴 거예요. 자, 근데 결정적으로 삼국사기는 사료가 부족합니다. 역사책이니까요. 뭔가 남아있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삼국사기가 1145년에 썼다 그랬죠.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이죠. 근데 1145년 전에 신라 건국, 백제 건국, 고구려 건국을 써야 돼요. 신라는 AD 57년. 다 그때쯤이에요. AD 한 3, 40년 전에 BC 한 30, 40, 50년 전 그때 건국됐다고요. 즉 이 삼국사기가 쓸 때보다
1200년 전의 이야기부터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은 기록에 미친 나라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게 없잖아. 남아있는 게. 그래서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박박 긁었습니다. 네, 11명이 전국을 돌며 전해지는 이야기 박박 긁었어요. 그리고 중국은요, 한자가 일찍 발달했기 때문에 이미 다 사서가 남아 있어요. 중국에 가서 야, 그 좀 니네 거기 보면 삼국지 해동열전 이런 게 있어요. 위지 고구려전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 좀 줘. 부탁해. 해서 다 긁어와요. 해외 나가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쓴 게 삼국사기입니다. 자, 삼국사기 제21권 고구려본기 제9편 보장왕편에 보면요, 당태종은 고명한 불세출의 임금으로 난을 평정하며 탕왕과 무왕에 비할 바 만하고 통치는 성왕과 강에 가까웠다. 즉 당나라 당태종 최고. 용병술은 그 기위함이 끝이었고 향하는 곳마다 대역할 자가 없었다. 당태종을 막 띄워줘요. 그럼에도 동방정복만은 안시에서 패하였으니, 안시성 전투 아시죠? 안시성 성주가 누굽니까? 그거 틀린 겁니다. 예, 안시에서 패하였으니 그 성주는 가히 비범한 호거리를 하겠다. 즉 안시성 성주 띄워주려고 당태종 띄워준 거예요. 당태종 최고인데 안시성주한테 안 됐지롱. 그리고 다만 사서엔 그 성명조차 전하지를 않으니 치심이 애석하도다. 여러분, 안시성 성주를 우리 양만춘이랑 저도 배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안시 성주예요, 정확히. 양만춘이랑 아니에요. 양만춘은 어디서 왔느냐? 1600년대 중국 소설에서 와요. 중국 소설에서 우리 당태종이 양만춘한테 그렇게 혼났대. 그 소설이에요, 소설. 역사가 아니에요. 양만춘은 그래서 가공인물입니다.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우리말로 하면. 네, 가공인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삼국사기에 나오잖아. 안시 성주 성명조차 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심히 애석하도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김부식이 하는 말이에요. 김부식이 삼국사기 곳곳에 애석하도다, 야, 너 안타깝도다, 이런 걸 되게 많이 해놔요. 이것도 어디서 갖고 온 거냐? 다 중국 사서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쵸? 중국에 우리 당태종이 가서 안시 성주한테 발렸어요. 굳이 그 이름을 써놓겠습니까? 쓸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안 써놔요. 그래서 을지문덕을 이제 삼국사기에서 좀 볼게요.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기전체라 그랬죠. 기는 황제들 이야기, 왕의 이야기. 그래서 처음이 고구려본기 제8권 영양왕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영양왕 23년 왕이 대신 을지문덕, 대신이래요, 대신. 을지문덕을 시켜서 수나라 진영에 가서 거짓으로 항복하게 하였다. 실제로는 그 허와시를 살피고자 한 것이었다. 왕이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을지문덕은 총사령관이니까 지가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서에는 이렇게 쓰는 거죠. 왜냐? 진짜 왕이 야, 을지문덕 너 총사령관 네가 알아서 해. 다 정권이 위임했으니까. 왕이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우중문이 수나라 최고 총사령관이에요. 특수부대 총사령관. 지금 을지문덕은 30만 5천 특수부대랑 싸웠다 그랬잖아요. 특수부대 총사령관은 앞서 은밀히 수나라 황제 양제에게 조서를 받들었는데, 만약에 고구려 영양왕이나 을지문덕이 와서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그들을 사로잡아라. 여러분, 이 당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유교의 나라죠. 옛날에는요, 전쟁 벌이기 전에 딱 백기 들고 무기 안 가지고 무장 안 하고 왕이 정복이나 사신이 가요. 그러면 그거 공격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공격 안 하고 서로 회담하고 뭐 장기도 두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 이젠 전쟁이다 하고 깃발을 딱 부딪히러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고구려는 그런 걸 할 거라고 아는 거예요. 시간 끌 거라고. 그러니까 수나라 수양제 황제가 야, 쪽팔리지면 어쩔 수 없어. 이건 좀 야비 쓰는 거지만 만약에 고구려 황제나 을지문덕이 와서 뭐 교섭을 막 할 거야. 그러면 사신이지만 잡아 죽여. 라고 수양제가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을지문덕이 왔어요. 진짜로 정탐하러. 그랬더니 상서우승 이거는 군대에 있는 인문학 참모예요. 상서우승 류사룡이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활 공자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손자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놔줬어요. 을지문덕을. 을지문덕 여기 왜 왔습니까? 정탐하라고. 정탐하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야 또 와. 다시 돌아와. 돌아오겠습니까? 을지문덕이 바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망갔어요. 이 이야기가 최초의 기록입니다. 자, 중국 역사서, 자치통감, 수서 등 5권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팩트예요. 이걸 보고 삼국사기에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에 기록이 없어서. 자, 그리고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제3권 마지막 문단. 여러분, 김부식이 뭐 신라 우선주의 사대주의 다 개뻥이에요. 왜냐? 왕들 이야기가 기라 그랬죠. 그럼 이제 열전 나오겠죠. 열전에 1번 누구 적었을 것 같습니까? 김부식이? 당연히 김유신이죠. 한국을 통일했으니까. 그 다음에 을지문덕 적었어요. 김유신의 3권이나 적었어요. 근데 김유신에 대한 기록을 안 남아 있어요. 김유신에 대한 기록조차. 그래서 김유신의 처남인가 어떤 먼 친척이 김유신의 위인전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비록 을지문덕의 지략과 장보고의 의용이 있어도 중국에 사서가 없었다면 전해지지 않아 그 일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중국 사서가 없었으면, 중국의 자치통감이나 수서 등등 당서 등 이런 중국 역사서가 없었으면 우리는 을지문덕, 장보고 이야기 몰라. 그러나 김유신은 동네 애들과 개들도 다 이야기 알잖아. 그때 유명하니까. 근데 동네 애들과 개들 이야기는 적지 않아요. 문서로 남아있는 것 같다 적어요. 이게 김부식의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김유신은 많았어. 무려 3권이나 그 처남이가가 적어놓은 게 있더라. 그거 올렸어. 근데 을지문덕은 없어. 보통 후손들이 적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료가 없어서 박박 긁기 시작합니다. 자, 을지문덕 삼국사기 열전. 이제 을지문덕 위인전이에요. 삼국사기에 있는. 자, 첫째 주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을지문덕은 그 세계를 알 수 없다. 세계가 자손과 계통이에요. 즉 어떤 가문인지도 모르겠고 자손도 모르겠고 갑자기 딱 나타나는 애예요. 자질이 침착하고 용맹스러우며 지략과 술수가 뛰어났다. 글을 읽고 지을 수 있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굉장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가계도 미상. 가계 미상이에요. 야, 우리 지금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의 후예가 있는 거 아세요? 저 자손들이 있어요. 그들 신기하게도 대부분 해군에 들어가서 제독하고 그래요. 장군하고 그래요. 근데 을지문덕은 가계가 미상이에요. 그리고 침착, 용맹, 지략, 술수, 문무, 겸비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글 짓는 건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고려 있죠. 고려가 무신 정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엔 문신들이 정권 잡았다가 하도 무신들을 무시하니까, 즉 문과 무가 심한 대립이 있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 글 공부만 하든가 싸움만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였다고요. 근데 을지문덕은요, 둘 다 했다고요. 예, 다 했어요. 거짓, 항복 후 나라 수나라신 염탐, 아까 얘기했었죠. 다 염탐해요. 봤더니 얘네가 특수부대인데 장비 최고야. 요즘 말로 하면 나 야간 투시경에 뭐 각종 총에 첨단 장비 다 했는데 전투 식량이 없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걸. 아, 얘네 식량이 없구나. 네, 싹 와요. 그리고 자, 압록수를 건너 추격하였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사의 굶주린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피로하게 만들고자 하여 매번 싸울 때마다 번번이 달아났다. 우문술 등은 하루 동안 7번 싸워 모두 이겼다. 라고 을지문덕 열전의 2번째 줄에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평양성까지 유인작전한 겁니다. 지금 계속 져요. 계속 안 싸워줘. 칼 따다당, 야 후퇴해, 따다당 후퇴해, 힘만 빼는 거예요. 수나라는 싸우면 이기는 건 같은데
왜 내가 힘들지? 이래요. 왜 배고프지? 이긴 것 같은데 왜 힘들고 배고프지? 점점점 고구려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청야전술. 야, 주변에 먹을 것 좀 찾아봐. 아무것도 없어요. 을지문덕이 다 갖고 갔거든요. 먹을 물, 먹을 음식들 싹 청야가 그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먹을 게 없게. 이기는데 배고파요. 이기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이제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시를 보내어 이르기를,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다 헤아렸고, 너 참 천문까지 다 헤아렸구나. 기묘한 계획은 지리를 모두 통달하였도다. 와, 우문술 너 짱이야. 싸움에 이겨 이미 공로가 드높으니 만족할 줄 알고 그치기를 바라노라. 니네 이겼잖아. 가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가요,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한시예요. 예. 전쟁 중에 시를 지어 상대 진영을 조롱합니다. 최초의 오원 고체시. 5개의 말로 된, 그래서 한자로 보면은 딱 5개 단어로 딱딱딱딱 되고 고체, 옛날식 시예요. 이거 국어 국문학과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공부합니다. 근데 이게요 맹자가요, 천문은 뭐 1, 2요, 지리는 5, 2요. 그러니까 천문을 통달하면 한 가지 이익이 있고, 지리에 통달하면 5가지 이익이 있고, 그리고 인화, 사람을 화합시키면 그게 모두 다라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 갖고 빗댄 거예요. 네가 천문에 익숙하고 지리에 익숙해? 근데 니네 사람들끼리 보니까 다 굶어서 안 친하던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중문도 그걸 이해하고 연락 빡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우리나라 말로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듣게 더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항복으로 철구시켜요. 나중엔 진짜로 백기를 걸어요. 그리고 야, 우리가 진 걸로 할게. 가. 우리가 진 걸로 할게. 이렇게 진 거야. 니네 이겼다. 아, 이겼다. 잘 가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식량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요. 진짜 철구네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니네가 저기 압록강까지 물러가면 내가 황제 설득해, 우리 고구려 황제 데리고 니네 황제한테 가서 절하고 항복할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중문은 지금 되게 가고 싶어요. 명분을 마련해 줬어요. 갔어요. 근데 압록강을 건널 때 바로 살수대첩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혈군할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수나라 별동대 특수부대라고 그랬습니다. 110만 대 중에 특수부대 30만 5천 중에 2,700명만 살려가고 나머지 99.99%가 다 죽어요. 세계 전쟁사에 이런 건 없었어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 을지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을지문덕의 공이다. 을지문덕 한 사람의 공이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삼국 사기에는 을지문덕이야말로 찐 군자다라고 나와요. 요즘 말로 하면 히어로다 그 소리예요. 예, 마블 히어로다, 아이언맨이다, 헐크다 이 이야기예요. 그럴만 하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가 정사예요. 이제 야사입니다. 야사와 가설들. 먼저 평양 인근의 소금장소 출신이었다. 북한 지역 야사예요. 실제로 북한 신문에 을지문덕은 석다산이라는 곳, 평안남도 중산군 평양 근처예요. 거기에 소금장수였는데 엄마가 야, 남자가 낳았으면 자식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소금만 팔 게 아니라 가서 공부해라 해서 산으로 또 공부시켜 보냈다고. 이렇게 전설이 전해집니다. 전설. 그리고요, 선비족 귀화설이 있어요. 그 당시 고구려는 이미 다민족 국가였어요. 선비족도 쳐서 복속시켰어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자치통감에 보면 을지문덕이 아니라 위지문덕이라 나와요. 위지. 이 위지는 선비족의 성씨거든요. 그리고 또 이 중국 애들 되게 잘 알잖아요. 을지문덕이. 그래서 아마 선비족이었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선비족 출신의 귀한 사람. 그래서 가계도가 모호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정설은 없어요. 여긴 다 가설이에요 지금. 그리고
원래는 을지문덕이 아닌데 을씨예요. 을씨. 원래는. 그래서 고구려 국상 을파서의 후손이다. 이거는 조선시대 야사예요.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건무. 고건무가 누구냐면요. 지난번 수나라 2차 침공 때 수양제가 11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 그랬죠. 30만이 별도 특수부대로 왔다 그랬죠. 근데 10만의 수군이 또 왔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 10만의 수군을 물리친 자가 바로 고건무예요. 즉 육지는 을지문덕이 맞고 바다로 쳐들어온 거는 고건무. 이 고건무란 사람은요, 그 당시 영양왕의 동생이에요. 왕의 동생이 막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건무는 영양왕의 후임으로 영류왕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생각해봐요. 내가 왕의 동생이야, 고건무. 을지문덕이 30만 막았어? 인정. 나도 10만 수군을 막았어요. 그 10만 수군이 바로 음식을 갖고 왔거든요. 전투식량을. 을지문덕이 잘했지만 나는 전투식량을 다 중간에 끄는 엄청난 공이 있어요. 근데 나는 칭찬 못 받아. 내가 왕이 됐어요. 을지문덕이 보기 눈에 어때요? 눈에 가시지? 그렇죠. 그래서 고건무에 의한 역사 지우기설. 뭐 을지문덕 그래 너 좀 잘했지만 나도 잘했고 내가 왕이거든? 하면서 을지문덕을 다 이제 싹싹 지워버렸다고. 이거는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상고사라는 데서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조선상고사는 정사가 아닙니다. 야사입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그 당시에 식민사관이 너무 팽배하니까 우리 민족 사관으로 역사를 썼어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래서 단구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다 쓰려고 갔거든요. 근데 백제까지인가 쓰고 돌아가셨어요. 감옥에서. 순국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상고사가 된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쓰다 보니까 사료가 없죠. 예, 혼자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리고 당시 일제 식민사관을 대항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봉사관, 즉 지나치게 민족사관이 강해요. 하지만 그렇게 일제 식민사관을 최초로 배격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봐야지 조선상고사는 그 디테일은 팩트체크가 다른 게 틀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그런 거죠 이제. 그리고 후손으로 목천 돈씨 일가가 있다라는 게 주장이 됐어요. 목천 우리 있죠. 저 충청도가 목천 있잖아요.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묘청의 난 고구려 때 있었어요. 그거를 그 당시 을지문덕의 후손들이 진압을 했는데 그래서 야 니네 잘했어. 니네 이제 을지씨가 아니야. 니네 목씨야. 라고 왕에게 성을 새로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을지문덕의 후예라면 을지가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너 이제 을씨 아니야. 목이야. 라고 했다는 소리는 그때 이미 을지에 대한 뭔가 아픔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조선상고사에 나왔던 이 고건무의 역사 지우기 설이 어느 정도 이것 때문에 회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니네 이제 돈씨야 돈씨. 네 우리 이제 을씨 아니라 돈씨예요. 그게 목천 돈씨 족보에 나와 있어요. 족보 앞장에 우리는 원래 을지문덕의 후손인데 묘청의 난 때 우리가 돈이라는 성을 받아서 평양에 살다가 평양에 실제 그래서 평양 인근에 을지문덕 묘소가 있고 돈씨 집성촌이 있다고 동아일보 1935년판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방을 나중에 우리나라 목천으로 내려와서 목천 돈씨가 되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그래도 야사 중에서도 정설에 가까워요. 야사 중에서도 많이 신빙성이 있어요. 그래서 목천 돈씨들은 자기들을 을지문덕의 후예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우리 족보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족보 첫 장에 나오니까 서문에 나오니까. 자, 이게 을지문덕의 후예들입니다. 아마 역사 속에서 이래서 묻혔다가 다시 부활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이게 조선 동아일보에 나온 을지문덕 묘소 탐방기예요. 자, 그럼 현재는 을지문덕이 여러분 을지문덕 관련된 거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훈장이죠.
우리나라 훈장이에요. 되게 멋지게 생겼죠. 이게 을지무공 훈장입니다. 을지무공 훈장. 우리나라 무공 훈장은 5등급이 있어요. 제일 높은 게 태극,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원순이에요. 태극은 당연히 뭐 태극기 그거고, 그 다음에 을지예요. 충무 위에 있어요. 인헌은 강감찬 장군의 호예요. 위대한 장군들 쓴 거예요. 근데 을지문덕은요, 호가 없어요.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을지라 써버렸어요. 그냥 좀 불쌍하죠. 예, 충무, 화랑, 인원 얼마나 멋있어. 근데 을지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 훈장 정할 때 을지문덕 장군을 탑으로 쳤다고요. 그리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12 보병사단 을지부대예요. 예, 여기 빡세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을지부대를 언제 만들었느냐? 을지부대는요, 우리나라 6.25 일사후퇴 있죠. 일사후퇴는 누구한테 밀려서 한 거예요? 중공군. 중공군의 인해정수에 의한 거죠. 이승만이 중공군에 밀려서 내려와서 니네 을지부대야. 무슨 소리입니까? 을지부대라는 소리는 니네 중국을 물리쳐, 그 소리죠. 수나라 때 113만 을지 장국이 물리쳤잖아. 니네도 그렇게 중국을 물리쳐. 니네 이름 을지부대, 이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을지문덕함이에요. 3200도 구축함, 잠수함 잡는 겁니다. 자, 을지문덕함은 어디에서 활동하는 줄 아십니까? 서해에서 활약합니다. 왜 서해일까요? 중국 방어. 네, 이제 좀 컨셉이 잡히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뭔가 대립이 있다, 다 이름을 을지로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을지로 있죠. 을지로는 왜 을지로일까요? 맞아요. 을지로는요, 일제시대에 고간의 마치라고 부르죠. 고간의 마치. 고간의 마치가 뭐냐? 한자로 황금정. 거기가 바로 차이나타운이었어요. 을지로가 일제시대 차이나타운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해방되면 이름을 지으려고 그래요. 여기 중국인들이 머물렀어? 야, 여기는 을지로야. 그러면 일본 놈들이 주로 머물렀던 데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거기가 충무로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요,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우아하게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관함식이라는 거 있어요. 관함식. 이 동남아시아 근처에 해군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MT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일본 놈들이 그 우길기를 달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일본 놈들이 야, 이거 우리 깃발이야. 왜 우리 깃발 니네가 뭐라 그래? 그래, 그래라. 우리나라 전함에 어떤 깃발을 달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쓰셨던 숫자기, 수. 기억나시죠? 그걸 달아버린 겁니다. 예, 이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아하게 먹이는 겁니다. 야, 이 개새끼 하는 게 아니라 을지로, 을지문덕함 서해로 가, 이렇게. 그리고 을지무공훈장, 이런 식으로 역사를 아셔야 우아하게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을지문덕 역사가 왜 이렇게 사라졌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중국의 침략, 역사적으로 많았죠. 거기서 지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삼국사기조차 잘 안 남아 있었어요. 삼국사기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완질 있죠. 10권짜리는 2개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 황실 저장고에 하나 있어요. 이 새끼들이 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도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썼을 때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정사가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야사 가지고 막 들이댔다가는 바로 되치기 당합니다. 아까 양만충 같은 거.
양만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데 중국애들이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런 걸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가 중요합니다. 정사를 아시고 그것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